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역행렬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역행렬에 어떤 성질을 갖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행렬들의 역행렬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예제 1.5.5였죠. 예제 1.5.5.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예제까지 풀고서 끝났는데, 이 예제에서 어떤 거냐면 A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자, 이거의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역행렬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요 A하고 A가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A가 2차 정사각형렬이니까 A의 오른쪽에 2차 단위행렬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는 A 유연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요 A 옆에다가 2차 단위행렬 1, 0, 0, 1을 덧붙이고. 자, 이렇게 덧붙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기본행 연산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기본의 연산을 시행을 해서 뭐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이 단위행렬이 될 때까지, 즉 이 A가 2바이니까 얘는 2바이 4 행렬이 되는데, 이 2바이 4 행렬에다가 기본행 연산을 해서 기약 행사다리 꼴이 될 때까지. 그럼 기약 행사다리 꼴이 되면은 이 부분은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단위행렬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로 바뀌냐면 거기에 썼던 게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A의 역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즉 얘를 2차 단위행렬에 A의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1.5.5를 풀었는데, 이게 이러한 2차 정사각형렬뿐만 아니라 모든 n차 정사각형렬에 대해서도 요 성질이 성립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증명을 안 하는데 똑같아요. 정리 2.5.1. 자, A는 n차 정사각형렬. 그리고 우리가 IN이라는 거는 n차 단위행렬로 본다 그랬죠. n차 단위행렬.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A가 역행렬을 갖는지, 즉 가역행렬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만약에 근데 가역행렬이라고 그러면, 즉 A가 역행렬을 갖는다라고 그러면 갖든 안 갖든 간에 얘가 역행렬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A하고 요 I n차 단위행렬을 이렇게 덧붙이는 거야. 그러면 A가 n차 정사각형이니까 행의 개수 n개, 열의 개수 n개, 열의 개수 n개니까 열의 개수 2n개, 이렇게 n/2n 행렬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 뭐를 하냐면 기본행 연산을 계속 시행하는 거야. 기본행 연산을 시행하는데 어디까지 시행하냐면 얘가 기약 행사다리 꼴이 될 때까지. 즉 얘가 만약에 이렇게 A의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기가 단위행렬이 되려면 이 부분이 단위행렬이니까 A의 기본행 연산을 해서 단위행렬이 되는 거니까 기약행사설법이 되니까 A하고 I는 행동치예요. 즉 여기에다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쓸게요. 이거 지우고, 자, A는 n차 단위행렬이고 I에는 n차 정사각형이고 단위 행렬일 때 만약에 A가
단위행렬 IN과 행동치이면 그러면은 얘를 기본의 연산을 끝까지 하면 이 부분이 단위행렬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A의 역행렬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A가 단위행렬과 행동치가 아니면 A가 단위행렬과 행동치가 아니면 이 부분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요 부분이 단위행렬로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이 뭐 A의 역행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행동치가 아니면 A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A는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는 걸 무슨 말이냐면 가역행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역행렬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가역행렬이라고 해. 비가역행렬이다. 이렇게 요게 모두 N차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정의 1.5.7을 보면 A가 가역행렬이면 즉 역행렬을 가지면 A는 단위행렬과 행동치이다. 또 단위행렬과 행동치이면 A는 가역행렬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가 단위행렬과 행동치란 얘기는 A에다가 기본의 연산을 끝까지 시행을 하면 단위행렬이 돼. 단위행렬은 뭐냐면 대각성분이 1이고 나머지 모든 성분들은 다 0인 거예요. 모든 대각성분이 다 1이니까 그 단위행렬의 행계수는 선두성분의 개수는 몇 개냐면 n개야. 그래서 A의 행계수는 n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A의 행계수가 n이면 단위행렬과 행동치이고 또 가역행렬이고. 그래서 그 다른 정리 1.5.7에 나오는 1, 2, 3 가로 1, 2, 3은 다 동치란 얘기예요. 동치. 자, 그러면 요거 정리 1.5.6을 가지고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면 기본인 연산 여러분들 할 줄 아니까 그 예제 1.5.8의 1번을 보면 A가 3차 정사각행렬이에요. 그러면 A의 오른쪽에 3차 단위행렬, 즉 3x3 단위행렬을 덧붙이는 거야. 거기에다 기본인 연산을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결과는 기본 연산을 끝까지 해서 기하 행사다리꼴행렬까지 만들어내면 왼쪽 부분은 즉 A가 있던 자리는 단위행렬로 바뀌고 즉 또 I가 있던 자리가 뭐로 바뀌냐면 A의 역행렬로 바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의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인 연산을 했기 때문에 기본인 연산을 하다면 어떠한 계산 실수라든가 아니면 부호를 빼먹던가 해갖고 뭔가 조금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A의 역행렬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했다고 생각되는 A의 역행렬하고 A하고 곱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곱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곱해서 단위행렬이 되면 제대로 구한 거고 곱했더니 단위행렬이 안 나오고 이상한 행렬이 나오더라? 그러면 기본의 연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틀린 부분이 얻는 걸 찾든가. 내가 기본의 연산을 막 해서 했는데 내가 역행렬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올라가서 기본의 연산 하는 부분을 쭉 차근차근 찾아봐야 되는데 내 경험상 그렇게 찾기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냐면 아예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기본 연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더라는 얘기야. 이건 내 경험상의 그런 거예요. 자, 2번 가로 2번을 보면 가로 2번을 보면은 이러한 연립일차 방정식이 있어요. 2x 더하기 3y 더하기 z는 a 3x 더하기 3y 더하기 z는 b 2x 더하기 4y 더하기 z는 c. 자, 이러한 연립일차 방정식이 있어요. a, b, c는 그냥 임의의 상수이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얘는 행렬 방정식꼴로 바꿀 수가 있죠. 즉 2, 3, 1, 3, 3, 1, 2, 4, 1 곱하기
x, y, z는 a, b, c와 같이 이렇게 행렬 방정식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였냐면 1번에서 얘가 뭐였냐면 a였어. 그리고 얘는 미지 행렬이니까 우리는 보통 라지 x로 쓰고 얘는 상수 행렬이니까 라지 b로 쓰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어떤 꼴? ax는 b 꼴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역행렬을 도입을 할 때 이러한 방정식을 요는 행렬 방정식인데 이러한 행렬 방정식을 A가 만약에 역행렬을 가지고 있으면 뭐처럼 풀 수 있다고 그랬냐면 실수 개수를 가지는 방정식처럼 풀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1번에 의해서 1에 의해 뭐가 존재하냐면 A의 역행렬이야. A는 가역행렬이야. 가역행렬이므로 AX는 B, AX는 B라는 거는 양변에 A의 인버스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결합법칙 먼저 가니까 A 인버스하고 A를 곱하면 단위행렬을 곱하나 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X는 A 인버스 B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따라서 X라는 거는 뭐였냐면 X, Y, Z였고 자, A의 역행렬은 어디에서? 가로 1번에서 구했죠?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0, 1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B는 A, B, C라고 해요. 그럼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요 3x3 행렬하고 3x1 행렬의 곱만 우리가 구하면 돼. 그럼 얘는 뭐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플러스 C 6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C 자 이게 뭐가 되냐면 요 연립1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굉장히 쉬운 것 같이 보이긴 하죠. 그렇죠?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긴 해요. 자, 그런데 연립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뭐를 배웠냐면 얘의 첨가행렬을 구해서 첨가행렬에 기본의 연산을 해서 기하 행사다리꼴 또는 그냥 행사다리꼴 행렬을 찾은 다음에 걔를 첨가행렬로 갖는 연립1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럼 그 연립1차 방정식은 얘랑 해를 같아. 그쵸? 그 연립1차 또는 뭐냐면 얘는 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립1차 방정식이에요.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연립1차 방정식을 AX는 B라고 하는 뭐로? 행렬 방정식으로 바꿔요. 근데 다행히 A가 뭐냐면 가역행렬이야. 가역행렬이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해가 A의 역행렬 곱하기 상수행렬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뭐냐면 A의 역행렬을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A의 역행렬을 구해야 돼요. A의 역행렬을 구하려면 어차피 뭘 해야 돼? 기본의 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는 똑같아. 과정은 똑같아요. 이거의 첨가행렬을 구해서 여기에 기본의 연산을 하나 얘의 이 개수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의 연산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럼 그럼 굳이 똑같은 걸 왜 하느냐?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첨가행렬로 하면 얘네들도 막 바뀌어. 얘 막 바뀌어요. A, B, C라 가지고 어떠한 여기가 뭔가가 있어. 그럼 얘도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면 또 첨가행렬을 만들어서 또 첨가행렬은 여기에서는 A의 역행렬을 구할 때는 이 상수항에 대해서 우리 안 건드려. 뭐에 대해서만 건드려요? 요 개수들만 건드린단 말이야. 개수들에 대해서만 기본의 연산을 해. 근데 첨가행렬은 개수하고 상수항까지 같이 묶어서 기본의 연산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A, B, C라고 그랬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A를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 거기서 보면 뭐 A가 2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3일 때 그러면 A 대 2 집어넣고 B 대신에 마이너스고 C 대 3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X, Y, Z는 뭐 마이너스 3, 1, 5가 된다. 그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A 대신에 뭐 1, B 대신에 1, C 대신에 1. 즉 A 대신에 1, B 대신에 1, C 대신에 1 집어넣으면 그러면 X, Y, Z는 1, 1이니까 0, 1, 1이니까 0, 1, 1, 1이니까 뭐가 돼요?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A가 가역행렬이면은 A의 역행렬을 구해서 상수항을 또 뭐로 상수항도 뭐냐면 미지수로 넣는 거야. 그럼 상수항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대입해도 이 연립일차 방정 해를 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 근데 이제 개수행렬이 가역행렬이 아니면 이 방법 못 써먹는 거지. 개수의 가역행렬이 아니란 얘기는 A의 역행렬이 없으니까 결국은 뭘 가지고 쓰면 하겠냐면 그 전에 배웠던 뭘 가지고 쓰면 그 전에 배웠던 첨가행렬의 기본의 연산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자료 23페이지 그 다음 23페이지 중간쯤 보면 이제 n개의 변수와 n개의 식으로 구성된 연립일차 방정식에서 개수행렬이 가역행렬이면은 요거처럼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 연습 문제 1.5.9는 얘가 아마 개수행렬이 역행렬을 갖는 그런 가역행렬일 거예요. 그럼 역행렬을 구하고 이와 같이 이것처럼 한번 해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은 다 끝났어요. 1장은 이제 끝났고, 자,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행렬식에 대해서 할 건데, 이 행렬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먼저 도입이 됐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얘는 뭐냐면, 변수의 개수도 n개, 식의 개수도 n개인 그런 연립일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여기서 스타라고 하죠. 스타 연립일차 방정식 스타라고 하면은 스타의 A를 우리가 스타의 개수행렬이라고 A를 스타의 개수행렬이라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되냐면 n차 정사각형렬이야. 그렇죠? 미지수의 개수도 n개, 식의 개수도 n개니까 a는 x의 개수행렬이에요. 그리고 x라는 거를 우리가 x1, x2요 미지수들을 가로 열 벡터로 쓴 거. x를 이렇게 하고 b라는 행렬을 상수항을 열 벡터로 쓴 거. 이렇게 하면 요 스타라고 하는 연립일차 방정식은 AX는 B 있고 이렇게 행렬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A가 가역행렬이면 가역행렬이라는 거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A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서 하면은 역행렬이면 스타는 이 연립일차 방정식 스타는 뭐를 간다? 유일해를 간다. 그 유일해가 뭐가 되냐면 A 인버스 B가 되는 거죠. X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얘기를 했었죠. 그전에도 한번 했는데 연립일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이할 때 연립일차 방정식의 정확한 해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이 연립일차 방정식이 해를 갖느냐 안 갖느냐 또 가지면 하나의 해만 갖느냐 아니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느냐 이게 궁금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유일한 해를 갖는다.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는 것만 즉 얘가 해가 하나만 갖느냐 아니면은 아니냐 이것만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러려면 지금까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뭐야? A가 가역행렬인지를 보던가 아니면 이 연립일차 방정식을 직접 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은 근이 없거나 하나이거나 두 개이거나 세 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를 이용하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의 부를 이용을 해서 얘가 해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니. 우리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연립일차 방정식에. 즉 연립일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연립일차 방정식에 어떠한 판별식을 찾는데 그 판별식이 뭐가 되냐면 요 행렬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을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떠한 무언가가 어떠한 조건이 성립을 하면 연립일차 방정식은 유일한 해를 갖고 연립일차 방정식 유일한 해를 가지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하고 그 조건을 우리는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뭘 가지고 만들어내냐면 판별식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렬식이라는 거는 거기 읽어보면 되죠. 교재 두 번째 강의 자료에 올라온 첫 페이지의 윗부분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이 행렬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연립일차 방정식. 그 중에 어떤 연립일차 방정식이냐면 식의 개수와 변수의 개수가 모두 n개인, 즉 같은 그런 연립일차 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가질 필요충분 조건, 즉 판별식을 찾는 거다. 그래서 이 장은 이제 행렬식 가지고 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연립일차 방정식은 식의 개수와 변수의 개수가 모두 n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그 연립일차 방정식 개수의 행렬은 모두 뭐냐면 n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다루는 모든 행렬은 다 뭐냐면 정사각 행렬이야. 그래서 행렬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행렬식은 어떤 행렬에 대해서만 하냐면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우리가 행렬식을 쓴다는 그러니까 식의 개수하고 변수의 개수가 다른 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와 변수의 개수가 다른 연립일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별식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뭘 보냐면 AX는 B라는 거 하는 여기서 A와 B는 모두 실수예요. 일때 AX는 B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죠. B가 유일해를 가진 필요충분 조건. 먼저 이거부터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AX는 이거는 뭐냐면 AX, B라는 건 뭐야? 변수가 하나고 식이 하나인. 그렇죠? 변수가 하나고 식이 하나인 그러한 연립일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AX, B라는 거는 변수 하나, 식이 하나인
연립일차 방정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뭐냐면 그냥 방정식이지. 얘가 유일해를 가지려면 A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라는. 그러면 A가 0이 아니니까 뭐가 존재냐면 A의 역수가 있어서 양변에 A의 역수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이때 해는 X는 A 인버스 P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A분의 P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이 하나고 식과 변수가 하나짜리인 연립일차 방정식이 유일해를 가진 표준문조건은 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뭐야? 식이 두 개이고 변수가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에 대해서 봐야 되죠. 식이 두 개이고, 즉 A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 AX 더하기 BY는 CX 더하기 D. 이렇게 식이 변수가 두 개이고 식도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 이것이 유일해를 가질 필요충분 조건. 유일해를 가질 필요충분 조건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인 요 1차 방정식은 우리가 뭐를 했으면 평면에서 뭐를 만들어요? 요 연립일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1차 방정식들은 평면에서 무엇을 만드냐면 직선을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하나의 평면의 직선. 이 연립일차 방정식이 유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것이 얘네들이 만드는 직선이 어디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 직선을 그 직선의 1차 방정식들은 공통이가 하나의 유일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더 나갈게요. 그러면 평면에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서로 달라야 돼요. 기울기가 같으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평행하면 만나지 않거나, 즉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는 일치한다는 거니까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 연립일차 방정식이 무한개의 해를 갖는다라는 거고,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만나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던가 아니면 해가 없거나, 그러면 유일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서로 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이거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두 번째 거의 기울기 마이너스 d분의 c.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필요충분 조건은. 그렇죠? 필요충분 조건은 이렇게가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야? 지우고 얘는 AD-BC. 얘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AD-BC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AD-BC가 0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고, 기울기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근데 얘가 0이 아니면은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다르면 그 직선의 방정식들이 연립이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연립일차 방정식의 유일해를 가질 필요충분 조건은 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의 판별식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어떠한 0, 걔의 판별식 d는 뭐였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 근데 b나 a나 c는 다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의 개수예요. 자, 얘도 요 식이 하나고 변수가 하나인 요 연립1차 방정식이 유일하게 가질 표준문일 거는 a가 0이 아니야. 즉 a는 뭐냐면 x의 개수예요. 자, 2번도 보면은 이러한 연립1차 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가질 필요충분 요건은 AD-BC가 0이 아니다. A, D, B, C 다 얘네들 뭐냐면 X와 Y의 개수들이에요. 즉 개수들만 보면 이 연립1차 방정식이 해가 유일하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식이 0이면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0이 아니면 유일해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실수 AD-BC 얘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 B, C, D 얘네들은 뭐냐면 요 연립1차 방정식의 개수행렬이 뭐냐면 A, B, C, D예요. 그 개수행렬에 나오는 A, B, C, D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 수 A, B, C, D 이 A, B, C, D 여기에서 보면 자, 요 연립1차 방정식의 행렬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A, B, C, D, X, Y, E, F.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얘가 뭐가 되냐면 A, 얘가 X, 얘가 B야. 그래서 AX는 B예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그 필요충분 요건이 다 뭘 가지고 개수들, 즉 개수행렬에 있는 성분들만 보면 뭐를 찾을 수 있다? 유일해를 갖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노란색 이 동그라미 친 요 AD-BC라는 이 실수값은 결국은 뭐냐면 이 행렬 A의 성분들 가지고 만들어진 실수들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쓰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요 AD-BC라는 거는 AD-BC라는 얘도 하나 실수죠. 얘는 뭐냐면 행렬 A, B, C, D 로부터 유도되는 실수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로부터 유도되는 실수이다. 그래서 요 실수 AD-BC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의 2차 행렬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의 2.1.1을 보세요. 정의 2.1.1을 보면 2차 정사각행렬 A라는 게 있는데 A의 성분들이 A, B, C, D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A, B, C, D에 대하여 이런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 AD-BC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A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라고 해요. 어떤 책에서는 디터미넌트의 그걸 직역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결정자라고 이렇게 한 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수학계에서는 결정자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행렬식이라는 말을 써요. 결정자라는 말도 의미는 있어. 뭐를 결정하는 거야? 연립1차 방정식이 유일해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식이 0이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고 행렬식이 0이 아니면 해가 유일하다라는 거를 결정해준다 해서 결정자를 쓰는데 수학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결정자라는 말을 안 쓰고 행렬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행렬식이라는 거를 어떤 행렬 A의 행렬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절대값처럼 쓰기도 하는데 얘는 A는 행렬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아니야. 이거는 행렬식을 표현하는 거야. 또는 행렬식의 영어인 디터미넌트에 DET를 따와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다가 요렇게 바를 썼는데 A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A가 A, B, C, D면 이렇게 놓는 거야. 그냥 요거에 A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 B, C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막 두 개 같이 되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는 별 의미가 없고 이건 뭐냐면 다른 이렇게 행렬들을 쭉 나열을 했을 때 행렬들 쭉 나열했을 때 요 행렬과 다른 애 헷갈리지 말라고 뭐만 한 거야? 단지 경계선만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만 그래서 보통 뭐를 지우냐면 얘를 지워버려요. 이렇게 지워지면은 요 안에 있는 A, B, C, D를 성분을 행렬의 행렬식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지우냐면 이거를 여기서는 이걸 지우냐 이걸 지우고 요 행렬의 행렬식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안 써요. 가로 같은 거 잘 안 쓰려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여기 그대로 A, B, C 쓰는데 행렬의 요 바깥 경계 부분은 지워버리는 거. 여기서는 그대로 집어넣는 거. 자, 이렇게 표현하라는. 그래서 2차 행렬의 행렬식이어서 2차 행렬식이라고 붙여놓고 결국 이 값은 뭐냐면 이 값은 AD-BC다. AD-BC. 여기 쉽죠? 대각선끼리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반대각선끼리 곱해서 빼주면 돼.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기 나머지 곱한 거. 이게 2차 행렬식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제 2.1.2도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은 자세하게 풀이해놨으니까 그냥 쭉 보면은 될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예제 2.1.2에 가로 2번을 보면 2열이 다 뭐가 되냐면 0이야. 즉, 그 가로 2번을 보면 2열이 모두 0이에요. 2열. 1, 0, 1, 마이너스 1, 0. 그러면은 1 곱하기 0, 0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개의 행이 모두 0이에요. 그럼 1 곱하기 0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0. 그러니까 얘도 0이야. 이렇게 한 개의 열 또는 한 개의 행이 모두 다 0이면 행렬식은 계산할 필요도 없고 뭐라고 나왔냐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이라는 거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두 개짜리 이제 변수와 식이 두 개인 그러한 연립1차 방정식의 유일한 해를 가진 조건을 찾아봤더니 요 개수행렬에 있는 이 성분들을 적당하게 곱하고 빼서 나온 요 값, 이거를 뭐라 해야 되냐 2차 행렬식이라고 그랬죠? 얘가 0이 아니다는. 그러면 세 번째. 자, 변수가 3개, 식이 3개인 거. 변수가 3개, 식이 3개인 거. A1을 자, 이렇게 식이 3개이고 변수가 3개인 이러한 연립1차 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가질 풀충분 조건을 찾아보자. 얘를 우리가 스타라고 했죠. 이거를 1번식, 2번식, 얘를 3번식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은 뭐냐면 공간에서 평면을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요 각각의 1차 방정식 얘네들은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 평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애들이에요. 그럼 얘가 유일하를 갖는다. 즉 스타가 유일하를 갖는다. 스타가 유일하를 갖는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평면이 3개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두 평면이 이렇게 평행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개의 평면에 상관없이 얘는 해가 유일하게 같질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또 다른 하나의 평면이 어떻게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야 한 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한 점이 생기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가 유일한 해를 가지려면 요 1, 2, 3 중에서 임의로 2개 뽑은 평면은 평행이 되면 안 돼. 즉, 3개의 평면이 서로 평행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의 두 평면이 평행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임의의 1번과 2번이 한 직선에서 만나야 돼요. 1번과 3번도 한 직선에서 만나야 하고 2번과 3번도 한 직선에 만나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2번과 3번이 평행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에서 2번과 3번이 평행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평면 2와 평면 3이 평행이 아니면 만나죠.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 교선이 생겨요. 평면 2와 3의 교선 L이라는 게 생겨. 그런데 이 교선 L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딜 보냐면 예제 1.3.4 그 교재에서는 1.3.8이라고 그랬는데 예제 1.3.4를 보세요. 예제 1.4.4를 보면 거기에는 뭐냐면 변수가 3개고 식이 2개인 연립1차 방정식을 풀이해 놓은 게 있어. 변수가 3개고 식이 3개인 연립1차 방정식 풀어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이 교선은 어떠한 벡터에 평행하고 어떠한 점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꼴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을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 2번과 3번을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2번과 3번을 연립해서 푼 해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과정은 할 수는 없지만 결과만 보면 이렇게 돼요. 2와 3의 교선 L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직선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이러네요. X, Y, Z. 이거와 직선 이거와 평행이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L이 얘를 뭐로 갔냐면 방향 벡터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벡터 방향으로 직선 L이 뻗어나간다는 얘기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얘는 뭐냐면 2차 행렬의 행렬식들이죠. A22 곱하기 33 마이너스 23 곱하기 3일 21 곱하기 33 마이너스 23 곱하기 3일 21 곱하기 3이 2 곱하기 3일 이건 2차 행렬식이에요. 이러한 2번과 3번을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 얘네들을 방향 벡터로 갖는 직선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러한 직선 L이 되고 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자 얘가 뭐냐면 2번과 3번의 교선이에요. 2번과 3번의 교선. 그럼 2번과 3번의 교선하고 1번이 어디서 한 점에서 만나야 그 점이 뭐가 되냐면 얘의 해가 되는 거죠. 얘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직선이 평면이 우리가 이게 1번 평면이야.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1번 평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2번과 3번 평면을 연립해서 찾은 교선 L이에요. 그럼 얘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렇게 평행하면 돼, 안 돼? 이 평면과 이게 서로 이렇게 평행하면 만나질 않는 거죠.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평면과 이 교선 L이 평행하면 해를 안 갖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교선이 이 평면 안에 있어버리면 평면 안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 뭐냐면 요 1과 평면 1과 그러면 이 평면을 공간의 평면에서 결정짓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이거든요. 즉 평면과 수직인 방향. 평면과 수직이 되는 요 벡터 방향.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법선 벡터는 뭐냐면 요거에서 A11, 12, 13를 방향이 뭐가 되냐면 벡터의 방향, 법선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법선 벡터와 1의 법선 벡터와 요 L이 수직이 되면 안 된다라는 L과 법선 벡터가 수직이란 얘기는 L이 이 빨간색 직선 L이 이 평면과 평행하다는 거고 또 아니면 이 직선 L이 평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근데 수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평면 벡터 수직이 아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만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2와 3의 교선 L이 이런 꼴로 써지는데 요거하고 요 L의 방향 벡터하고 법선 벡터가 수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요거 1의 법선 벡터는 이거예요. 요거와 요거 이게 직선 L의 방향 벡터예요. 그러니까 L의 방향이 이거야. 그러니까 L의 방향하고 얘하고 이것이 수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이거 칠판 안 지우고 바로 시작할 거예요.